그럼 먼저 홍남표 자원시장님께서 입장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 국가적인 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도록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1신사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저는 창원시정을 차분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하여 저희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의 의미입니다. 2여 년에 걸친 법정 공방과 심리를 거친 후 1심 재판부는 저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들과 논리에 기반하여 직위에 대한 약속이 없었음을, 그리고 고발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공모나 사전 협의가 선거 캠프 내에 없었다는 점을 확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는 달리 고발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하여 선별적으로 제시했던 증거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고발인과 주변 이익공동체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추정되는 사실에 기초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오판이라 하더라도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법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본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부분에 상고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사법 시스템의 최종 단계인 대부분의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좀 어렵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우리 사법부를 존중하고 믿고 있으며 제가 해야 할 임무는 성심을 다해 진실이 무엇인지 설명드려야 한다는 점뿐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사법부의 판단 과정 또한 정의와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공정과 정의 보루로서 그 엄중한 사명을 다해주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 숙이란 마음으로 대부분의 판단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강시대 기자인데요. 상고장 제출하셨던데 그럼 사실 오인으로 제출하신 겁니까? 네, 사실 오인. 그 부분은 제가 그 변호사와 좀 상의를 좀 어제 한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MBC 부정도 기자. 네, 예. 앞에 이제 제일 지금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특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현재 시정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상처 입은 마음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좀 앞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시정 운영 시정 운영은 지금도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시정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예전과 똑같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관련된 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챙기겠고요. 그리고 또 창원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챙기고 또 시정 전체에서 전임 시정부터 옛날 시정에서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장기 표로 사업들 거기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빈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지일보 이선미 기자입니다. 네. 항소심 결과를 접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시민들께는 의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심려를 끼쳐드린 면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 쓴 것처럼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 대법원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광대합니다. 그 1, 2심은 어차피 사실심을 보고 대법원 가면 법률심이 될 텐데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논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법이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좀 더. 법의 해석이라보다 여러 가지 증거 능력에 대한 거를 좀 많이 좀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거의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만난 게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소개받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 수사 기록에는 뭐 3시간 있었다지만 실제 있었던 정확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그 짧게 그 사이에 식사시키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거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만남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안에 뭐 자리의 제한이랄까 이런 건 없었고요. 여기 보면 하면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응이라는 게 제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그것도 진술입니다. 녹음이 돼 있다면 정말 정확하게 녹음이 있으니까 그럼 보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진술이거든요. 두 사람의 진술이고 그것도 응이라는 말이 설령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어느 습관들이 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응하게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그거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는데 고개를 끄덕였다는 증거는 뭡니까? 동영상 누가 CCTV를 보지 않고서 누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걸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트릭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거를 그대로 다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증거 능력이 정말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 이성 기자가 그 지상님 말씀은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엄격하게 증거의 처음에 네. 이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어제 판결 내용으로 봐서는 진술 내용의 어떤 사회적 폭력이나 경험치에 관해서 판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그 취지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제 되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 정확한 증거 기반하에서 어떤 증거, 그 증거가 좀 분명치 않다는 거죠. 그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래. 네, 예. 뭐 판결 관련하고 뭐 이후 대응은 뭐 말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어제 일부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하신 발언 중에 약간 그 조금 흥분되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 언론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약간 언론관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 언론관이 아니고요. 저기 평해하신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건 아니고 요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수사 기록을 보면 모 기자님이 거기 좀 많이 좀 인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을 폄훼한 발언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당연하죠. 저 대변인 출신입니다. 언론 되게 중요하죠. 예. 저도 뉴시스의 강경호 기자입니다. 어제 그 말씀한 대로 그 재판 이후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최민우 씨하고의 공무 관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무런 관계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1심에서도 최민우 씨는 유죄가 나왔었고 또 항소심에서도 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좀 캠프에 계셨고 선거 총괄 본부장으로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좀 부인하시는 건지. 저는 공모 자체가 없고요. 저도 일관되게 그 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은 일단 그 일체 그걸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거든요. 또 하나 보시면 오늘도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분이 한 번 글을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총 9명이 후보가 나왔고 그 중에서 4명이 이제 컷오프 후보를 통과합니다. 그 떨어진 분들이 한 5명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간혹 그 자리를 이제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 전부 거절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온 겁니다. 근데 그 절박한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제가 그거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좀 재판부에 어떤 분이 전부 그걸 확인서를 써가지고 다 제출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저를 이제 고발했던 이 모 씨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전혀 그 당시에 그 이름도 별로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름도 없었고 다만 이제 젊고 그 어느 정도 사람을 좀 키워주고 싶은 그런 것도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자리에 대한 건 사전에 일체 제가 그 이야기를 못 하겠기 때문에 그런 면은 전혀 없었다는 거니까 공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제가 뭐 어떻게 아예 선을 다 끄었으니까요. 그것도 지금 재판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 구청장 출신께서 정말 이런 그 단호하게 그때 어느 사람을 잘랐다는 그러니까 저 자리를 거절했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모씨인데 아니 그 경험도 일천하고 한데 그걸 하겠습니까? 어제 또 좀 이해되지 않는 거는 또 뭐죠 그 여론 조사인가 해가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안에 당원 투표가 50%를 작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 그 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들쑥날쑥합니다. 그게 또 신뢰성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순 참고 자료인데 그거를 마치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도 정말 저는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거 능력이 과연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그 모 씨가 얘기한 그대로 어제 이야기가 다 됐거든요. 인용이 다 됐거든요. 그래도 재미있는 거는 그게 재판 그 변호인들도 보면 돈 한 푼도 안 받는 분들이에요 다. 많은 사람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그 안에 수사 기록들을 보면 그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저는 의도를 갖고 그게 인발부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 예. 여쭤볼게요. 어제 또 수사 기록이 이제 좀 상당히 이제 이상하다. 그리고 이게 뭐 영화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금방 그 하신 내용 비슷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지냐 하면요. 요 안에 이제 그 실제로 선거 기간 동안에 공직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공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게 다 그 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수사 기록 그대로 있는 거고 증거가 총 몇 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대로 자료입니다. 그거 보면 후보 입에서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모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4월 5일 날이든 4월 3일 날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듣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선배님 말만 묻고 이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보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는 게 뭘로 증빙을 합니까? 말로가 증빙하는 게 아니잖아요. 화면으로가 증빙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리고요. 그 뒤에 또 5월 2일인가 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거 이제 후보가 안 듣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 자기들끼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은 사실 저도 홍을 안 믿고 다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6월 1일 날 이제 그 선거가 끝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제안을 했더라면 그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언제 그러면 자리를 줍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보면 되지.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 있어요. 그 왜 그런 걸 싸우고 있냐 이거죠. 그걸 얼마나 반성할 게 되게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그 법정에서 핸드폰을 깐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이 모 씨의 자기들끼리 작전이 들어간 거기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1심의 법원에서 다 깠거든요.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전부 일치도 안 하는 거라고요. 그 뒤부터 우리는 이제는 다르게 나아간다 하고 막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을 보면요, 재판장이 45분 동안 쟁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판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인데요. 하나는 이모 씨가 고소인 이모 씨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였는지 여부. 예, 또요. 또 하나는 시장께서 시청에 직을 주기로 하고 불출마를 유도했는지 여부.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그 관련 있는 게 시장 출마하고자 하는 건 저는 아무 관련이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 제게는 후보가 나오든지 그건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제가 자리를 예를 들어 제안했다라든지 또는 그 친구가 자리를 제안했는데 내가 수락했다라든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가 그 자리를 수락하겠다든지 또 제3자로 하여금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지. 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지 그 자체는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하는 거는 후보자 되고 안 되고는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그리고 시청에 그것도 보시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가 그것도 그 안에 정말 그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말로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제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제가 전부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부 다예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젊은 청년을 10명인데 그럼 20명도 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창원시에 공무원 줄 수 있는 자리가 20자리가 나옵니까? 또 제가 지금까지 쭉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시청에 자리를 준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때 이제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캠프에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시정에 젊은 사람이 10명 오는데 20명도 도착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를 거의 소설로 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 법정에서 나오시면서 굉장히 억울하다. 그렇습니다. 짜놓은 프레임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가 따라간 것 같다. 그 연장선에서 그래 제가 이 사안을 이제 그 재판 1심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이모 씨잖아요. 이 친구가 우리 보면 정강현실이라고 그럽니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쏙게끔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갔는데 앞에는 커피잔이 있었고 저기에는 뭐 화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 굉장히 의도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저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하나 썼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자기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이 뭡니까 많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이야기가 총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5번 만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처음에는 전혀 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 그래도 한 번은 좀 만나줘라 해서 갔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욱인가. 그 가서 특별하게 그 당시에 그 뭡니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약속 얘기 이런 단어도 없었고 그만 가서 자기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선거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때 깨닫고는 자기가 뭐라나 한 번만 단둘이 있는 데서 한 번만 만나달라 해서 그 또 주번이 또 전화가 옵니다. 그거에 또 절박하니까 그럼 만나주면 갔죠. 가니까 진짜 단둘이 있는 방에 모임 공간이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그거 가니까 자기가 종종 이용하는 방이랍니다. 거기에 자기 노트북을 딱 꺼내더라고요. 꺼내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음파이는 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자기들끼리 했는 목소리는 있어요. 그래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쇼를 어떻게 하냐니까 저는 이제 녹음을 안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딱 놨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내 녹음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뭘 내는데 요구하나니까 아이고 자리 하나 있으면 달라고 그러다가 네가 무슨 자리 필요하나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시설관리감독원 이사장 자리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아이고 근데 자리가 공공기관 자리가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역량도 갖춰야 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뒤부터 또 다른 거 온갖 근데 그렇게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나준 거에 전화가 왔을 때 만나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증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전혀 맞지 않는 아까 그 일방의 그러니까 누구죠 그 이모 씨가 고발 때 쓴 그게 다 맞춘 걸 그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더 이상 질문을 없으시면 이렇게 기장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